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새 대통령이 탄생했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분이죠. 대신 콜라를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다이어트 코크를 엄청 많이 마시는데요. 예, 아마도 뭐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를 치며 시원한 콜라 마시던 습관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패배한 카말라 해리스는 커피 많이 하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통 더블샷을 네. 즐긴 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시는 것에 비해 커피를 2배 정도 진하게 마신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콜라 대 커피의 대결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콜라가 커피를 이겼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 커피와 콜라가 전쟁을 벌였던 적이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얘기하셨던 것 네, 같아요. 네. 언제였죠? 1920년대에 이 금주법이 시행되었을 때입니다. 술이 사라지게 되니까 새로 등장한 시원한 음료 콜라와 이미 유행하고 있던 따뜻한 음료 커피가 이 음료 시장 쟁탈전을 벌였는데요. 당시에도 콜라가 이겼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프로야구 붐이 아주 거셌거든요. 이 야구 경기장에서 뭐 관람하던 새로 등장한 TV를 통해서 즐기던 야구를 보면서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는 것이 아주 크게 유행을 했던 거죠. 네. 몇 종류의 콜라가 경쟁을 했는데 결국 이 산타클로스를 광고 모델로 데뷔시킨 코카콜라가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청소년들이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고 콜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커피 소비가 위축되었던 때가 192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미국의 커피 이야기인가요? 네, 커피 덕분에 대통령이 된 미국 사람 얘기입니다. 뭐 전에도 이 커피 덕분에 대통령이 된 윌리엄 맥킨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해요. 예, 남북 전쟁 때 그 북군 사병 맥킨리가 양동이를 들고 뛰어다니며 커피를 나누어 준 덕분에 뭐 전세를 역전시켰고 그래서 커피 영웅이 된 맥킨리가 대통령까지 됐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커피 덕분에 대통령이 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커피 덕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네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탑 5는 거의 뭐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신기하게도 2차 세계대전 후에 재임한 14명의 대통령 중에는 5위 안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33대 트루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제46대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14명의 대통령 중에 미국인이 좋아했던 탑5 대통령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조차도 반짝 인기는 얻었지만 탑5에는 못 들죠. 그런데 그 어떤 조사에서도 항상 1등을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링컨 대통령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재임했던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뭐 링컨은 위인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뭐 전부터 알게 되는 인물인데요. 위인전을 읽은 모든 어린이들이 링컨 하면 떠오르는 단어, 가장 잘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노예제도 폐지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위인전에서도 뭐 서양 위인전에서도 노예제도 폐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링컨으로부터 본받을 만한 성품이나 인격으로는 정직함이 강조되고 있고요. 뭐 빌려온 책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돌려주었다든지 뭐 상점을 운영할 때 거스름돈을 더 받았으면 정직하게 뭐 돌려주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한 일인데 링컨이 했기 때문에 정직한 성품의 증거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커서 링컨같이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커서 여자 링컨이 되겠다. 뭐 그런 독후감을 쓰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링컨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었는데요. 꽤 유명합니다. 네, 상도 많이 받았던 영화잖아요. 네네. 뭐 남우주연상도 받았습니다. 2013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링컨인데요. 이 영화에도 노예 해방에 대한 링컨의 열정이 잘 드러나 있죠. 뭐 아쉽게도
이 영화에는 링컨이 커피를 좀 멋있게 마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링컨의 일상생활이 아니라 주로 이제 전쟁과 정치가 중심 주제여서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링컨이 커피를 좋아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뭐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커피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떻게 커피 때문에 대통령이 됐단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링컨이 커피로 인해 대통령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위인전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없는 링컨의 사람 됨됨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링컨은 금수저 집안 출신은 아니었죠. 조상들이 1638년 거의 400년 전쯤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북동쪽 끝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보스턴 근방이죠. 하버드 대학이 문을 연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금수저 집안이었으면 당연히 당시 식민지 미국의 중심지였던 보스턴이나 뉴욕 쪽에 살았을 텐데 링컨 조상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링컨의 조상들은 배운 것도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서쪽으로 계속 이주를 했거든요. 무려 170년 동안 보스턴에서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를 거쳐서 중부의 켄터키에 정착한 게 18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켄터키에 정착한 1808년에 링컨이 켄터키에서 출생하죠. 그러면 그곳에서 링컨이 어린 시절을 쭉 보낸 거예요? 네, 한 8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8살 때 아버지가 열심히 일군 땅을 모두 빼앗기는 바람에 옆에 있는 인디아나주로 또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주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아버지는 바로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와 새엄마가 링컨을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는 농사일을 자꾸 시켰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농사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링컨은 노동을 피하려고 운동선수가 됩니다. 레슬링 선수가 되죠. 인디아나주 레슬링 챔피언이 될 정도로 운동을 잘했습니다. 운동 그 자체가 좋았다기보다는 노동을 피하려고 선택한 것이 레슬링이었던 거죠. 대회에 나가서 공식 대회에서 300승 1패 전적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22살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살던 인디아나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다시 인디아나주를 떠나서 서쪽의 일리노이주로 이주합니다. 주의 수도 스프링필드 옆에 있는 뉴살렘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훗날 대통령에 출마해서 워싱턴으로 가기까지 이곳에서 30년 정도 생활을 하죠.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도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링컨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네.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사랑과 전쟁 같은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연애를 했길래 사랑과 전쟁 같은 이야기일까요? 네, 위인전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링컨의 그 여성 이야기, 연애 이야기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당시 기록에 나타난 내용들이라는 것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링컨의 첫사랑은 일리노이주로 이주하자마자 만난 메리 오웬스라는 여성입니다. 22살 때죠. 고향 켄터키에서 태어난 여성인데요. 링컨과 동갑이었는데 완벽한 금수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링컨은 학교를 1년도 안 다닌 거의 무학력자였는데 메리 오웬스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꽤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메리 오웬스는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옷 잘 입고 지적이고 밝고 다재다능하고 지혜롭고 명쾌하고 대화에 능하고 사교적이고 유쾌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장점이 많죠.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링컨과의 결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단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점이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나요? 예, 아닙니다. 아주 튼튼한 여성이었는데요. 당시 기록에 보면 외모가 링컨의 눈에 안 들었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체중도 문제였는데요. 162.5cm 키의 몸무게가 날씬했을 때 68kg, 심했을 때 81kg이었습니다. 링컨이 표현하기를 she is oversize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버사이즈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도 문제죠. 그리고 링컨은 메리 오웬스가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친구들에게 불평도 자주 했습니다. 자기가 사귀는 여성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네네.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 링컨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다고 메리 오웬스가 또 링컨을 좋게만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메리 오웬스가 링컨을 묘사한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링컨에 대해서 메리 오웬스는 첫째 과묵한 성격이다. 둘째 저학력자의 무례함을 달고 다닌다.
셋째, 여성에게 불친절하다. 넷째, 자신의 외모에 무관심하다. 다섯째, 유머 감각이 없다. 뭐 여성들이 싫어할 만한 특성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링컨은 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만회할 수단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이게 애인이 첫 사랑이 본 링컨의 20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에 이르지는 못하고 둘이 사귀고 있는데 링컨에게 두 번째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네네. 맞죠. 이 앤 루트리지라는 여성이 나타나는데요. 남아있는 기록에 보면 앤 루트리지는 핸섬하고 아름다운데 교양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평범한 집안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꽤 미모가 괜찮습니다. 첫사랑인 메리 오웬스와는 여러 가지로 반대죠. 그런데 링컨과 본격적인 교제를 하기 전에 앤 루트리지가 뉴욕에서 온 청년 사업가 존 맥나마르와 약혼을 해버립니다. 약혼을 한 존 맥나마르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족이 있는 뉴욕에 갔는데 함흥차사 소식이 끊겼습니다.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가자마자 이제 소식을 못 전한 거죠. 뉴욕에 가서 전염병에 감염되는 바람에 맥나마르는 3년 후에나 이 마을로 돌아오게 되죠. 그 사이에 링컨이 접근을 해서 교제를 합니다. 네. 링컨은 첫사랑 메리와 아직 헤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양다리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사귄 지 6개월 만에 앤 루트리지가 안타깝게도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말죠. 뭐 설상가상으로 첫사랑 메리 오웬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다리였다는 거를요. 결국 메리 오웬스도 링컨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첫사랑, 두 번째 사랑 모두 떠나자 이제 링컨은 시간도 많고 또 출세 욕심도 있어서 변호사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부 3년 만인 1837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학교를 거의 1년도 안 다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네, 당시는 학력과 상관없이 시험으로 자격을 얻던 시절입니다. 당시 아주 인기 있었던 직업이 변호사죠. 링컨이 16대 대통령이었으니까 이전에 15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15명 중에서 12명이 변호사일 정도로 권력자가 되려면 변호사 자격은 거의 필수였던 시대입니다. 링컨이 변호사가 되니까 다시 여자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사랑 메리 토드죠. 첫사랑 이름도 메리였지 않아요? 근데 이번 메리는 어떤 여성이었나요? 네, 첫사랑과 이름뿐 아니라 고향도 같았습니다. 켄터키 출신이에요.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이면서 지역 정치인이었고 또 아버지 형제들과 사촌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뭐 사업가도 있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여성이었죠. 뭐 당연히 유명한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외모와 성격이었는데요. 기록에 보면 키는 작았고 통통하고 둥글둥글했습니다. 지적인 얼굴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외모였습니다. 여성들이 그리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죠, 그죠? 당시 그 링컨과 친구들이 주고받은 편지 기록에 보면 링컨은 메리 토드에 대해 일반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지닌 여성이라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여성이 메리 토드였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서도 사귀었던 거네요. 네, 외모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도 사귀었죠. 뭐 링컨이 갖고 있던 외모 지상주의적 사고를 정치적 야심 뭐 이런 걸로 뭐 억눌렀던 겁니다. 칭찬을 해야 할지 뭐 욕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링컨은 메리 토드에게 청혼을 하죠. 뭐 외모는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청혼까지 했을까요? 부유하고 든든한 가정 배경 때문 아니었을까요? 네, 메리 토드 집에는 건물도 여러 채 있었고 노예도 많았습니다. 메리 토드의 고향인 켄터키는 당시 남부에 속해 있었거든요. 이곳에서 부리던 노예들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메리 토드와 약혼을 했는데 일이 벌어집니다. 뭐 메리토드 집안이 망하거나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링컨에게 네 번째 여자가 나타납니다. 마틸다 에드워드라는 여성인데요. 기록에 보면 키 크고 매우 아름다운 데다가 지적이기도 한 여성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기록 그대로 외모가 아주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링컨이 다가가서 고백을 하죠. 프로포즈를 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양다리 작전을 펴는 건가요? 아쉽게도 링컨이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학력자의 촌스러움을 지니고 있고 또 여성에게 불친절한 링컨에게 마틸다처럼 모든 것을 갖춘 여성이 뭐 빠질 리는 없었던 거죠. 거절당하기만 했으면 좋은데 여전히 약혼 상태였던 세 번째 연인 메리 토드가 이 사실을 압니다.
결국 메리 토드가 파혼을 선언을 하고 말죠. 정말 사랑과 전쟁에서 많이 본 장면이네요. 네. 그런데 이후 링컨이나 메리 토드에게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한 2년 정도 헤어져 있다가 1842년에 화해하고 결혼을 하죠. 나이도 들었고 더 이상 대책이 없어서 한 결혼입니다. 링컨의 나이 34세 때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원만했을까요? 왠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링컨은 일리노이주의 수도인 스프링필드에 있는 아내의 집안 소유의 집에 살았고요. 처가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 사이의 성격 차이였죠. 메리 토드는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링컨은 반대로 과묵한 성격이었거든요. 링컨은 집에서 메리 토드가 정성껏 차려주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링컨이 좋아한 것은 오직 사과와 커피가 전부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메리 토드는 말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 링컨은 이것을 잔소리를 여기고 대꾸를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메리 토드는 잔소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이것저것을 손에 잡히는 대로 링컨에게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장작으로 링컨의 코뼈를 부러뜨리고요. 네. 빗자루, 책, 과일 바구니를 링컨에게 던졌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링컨이 자주 얼굴을 다쳤죠. 그런데도 링컨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처가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처가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신세였거든요. 네, 그러던 어느 날 링컨조차 참기 힘든 무엇인가를 메리 토드가 링컨에게 집어 던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뭘 던졌어요? 더 심한 거예요? 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앞에 놓고 메리 토드가 말을 시켰는데 링컨이 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화가 난 메리가 뜨거운 커피를 링컨의 얼굴에 부었습니다. 뜨거운 커피 세례를 받은 겁니다. 네.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링컨은 큰 결심을 하죠. 집을 나서서 순회재판소의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필드에 있는 재판소 주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가 없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열리는 재판을 따라다니면서 변호사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아내의 뜨거운 커피가 무서워서 링컨이 아내와의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한 거죠. 그러자 일리노이주 여기저기서 링컨에 대한 칭찬이 잦아지죠. 재판 시작 전에 의뢰인이 그 얘기를 몇 날 며칠이 되도록 또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주고 재판이 끝나면 남아서 후속 조치를 또 잘해주고 네. 착한 변호사가 나타났다고 난리가 났죠. 실은 착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커피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순회재판소를 따라다닌 건데 사람들은 착하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변호사로 명성을 얻자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를 해서 1846년에 당선됩니다. 정치인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다시 14년 후인 1860년 11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공화당 출신 첫 대통령이 그래서 됩니다. 아내의 커피 세례가 없었다면 벌어질 수 없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뜨거운 커피를 링컨에게 던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평범하게 매일 아내의 잔소리, 꾸지람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변호사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위복, 세옹지마 이런 말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박진주님이요. 커피 이야기 아니었나요? 이렇게 흥미진진해도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아내의 커피 세례를 받은 링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